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업의 ESG 담당자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완전 정복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고민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ESG 관련 공문을 받으시거나 고객사로부터 ESG 등급을 요구받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막상 ESG를 시작하려고 보면 용어부터 어렵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5분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K-ESG의 핵심만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ESG 한성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부터 중급 단계까지 알짜배기 정보만 담았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 학습 목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K-ESG가 우리 회사에 당장 필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61개나 되는 복잡한 평가 항목들을 딱 4가지 영역으로 정리해서 핵심을 파악할 겁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점수는 무엇인지 등급 체계를 통해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비용은 줄이면서 점수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퀵윈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막막함이 자신감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진행할 7단계 타임라인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입부터 마지막까지 15분 동안 꽉 채워서 진행됩니다. 1분 30초에는 ESG 현실 사례를 통해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할 거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K-ESG의 탄생 배경과 전체 구조 그리고 4개 영역 61개 항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다음에는 등급 체계와 점수 산정 방식을 9분 30초부터는 대망의 대응 전략인 로드맵과 실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과 다음 강의 예고까지 이어지니 딱 15분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고객사에서 ESG 등급 A 이상 제출하세요라는 메일이 날아오거나 공공조달 입찰 참여 조건에 ESG 서류가 추가되어서 밤새워 서류를 찾아본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대기업 고객사가 갑자기 협력사 평가 항목에 ESG를 넣어서 급하게 대비해야 하는 상황도 흔하죠.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ESG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요구하나 싶으실 텐데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15분 동안 이 막막함을 확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담당자가 되도록 확실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에 갑자기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까요? 당시 시장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 기관이 600개가 넘고 지표도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평가하는 곳마다 기준이 다르고 방법이 제각각이었죠. 대기업은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도 자원도 부족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 표준인 K-ESG를 만든 겁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서 우리 기업들이 덜 부담스럽게 ESG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그럼 K-ESG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한국형 ESG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13개 기관의 지표 3,000개를 분석해서 딱 한국 기업에 필요한 61개 핵심 항목을 뽑아낸 거죠. 핵심은 한국형이라는 겁니다. 국내 법과 산업 환경에 딱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의무가 아니라 가이드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1, 2년 주기로 계속 개정되고 업종별로 가이드도 나오니까 한번 배우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글로벌 기준인 GRI나 SASB와 비교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GR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사실 항목이 100개가 넘고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라 중소기업이 접근하기엔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반면 K-ESG는 우리 국내 환경에 친화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시도하기에 훨씬 수월하죠. 난이도는 중간 정도지만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급망 평가나 공공조달에서 KESG를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무작정 복잡한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기보다 KESG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이제 KESG의 61개 항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눕니다. P는 정보 공시로 5개 항목, E는 환경 17개, S는 사회 22개, G는 지배구조 17개입니다. 사실 항목 수가 61개라니까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씩 쪼개보면 우리가 이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공시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나?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항목이라는 큰 틀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우리 회사에 대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영역인 E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쉽게 4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환경경영 체계입니다. 환경 목표를 세웠는지 관련 조직이 있는지 보죠. 둘째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입니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측정하는 건데 이게 중소기업엔 가장 어렵지만 필수입니다. 셋째는 용수와 폐기물 관리, 마지막은 법규 준수입니다. ISO 14001 같은 환경 인증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미 이 영역의 점수를 꽤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챙겨야 할 1순위 과제입니다. 다음은 사회 영역인 S입니다. 총 22개 항목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핵심은 노동, 안전, 공정거래,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노동 관행 쪽에서는 정규직 비율이나 최저임금 준수 같은 기본적인 항목들이 많습니다. 안전보건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직결되니 요즘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협력사 ESG 지원이나 인권 실사 같은 공급망 관리 항목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협력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시거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S 영역의 상당 부분을 점수로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고 우리가 했던 일을 잘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배구조인지는 17개 항목입니다. 이사회, 주주권리, 윤리경영이 핵심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떤지, 사회이사가 있는지, 대표이사와 의장직이 분리되어 있는지 등을 봅니다. 사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1인 기업이나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구성이 어려운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투명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문서로 증명하느냐, 그게 바로 지 영역의 핵심 전략입니다.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탑5 항목을 꼽아봤습니다. 1위는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입니다. 전기료 계산서 보고 탄소 계산하는 법을 모르시니 제일 막막해 하십니다. 2위는 이사회 안건 상정인데 가족 경영인 경우엔 참 생소하죠. 3위는 ISO 인증, 4위는 협력사 평가 체계, 5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5가지만 해결해도 등급이 확 오릅니다. 여러분 회사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이미 갖추고 계신가요?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정보공시 P 영역은 5개 항목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공시를 안 하면 0점이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페이지를 만들거나 1년에 한 번이라도 ESG 관련 리포트를 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A4 용지 한 장짜리 ESG 활동 안내서라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바로 점수 확보입니다. 제3자 검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공시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1개 항목을 키워드 맵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P는 공시 채널, E는 탄소와 에너지, S는 정규직과 안전, G는 이사회와 주주 권리입니다. 이 61개 항목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목표를 세우면 그걸 보고서에 담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직원을 교육합니다. S. 즉 하나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도 챙겨지는 구조죠. 이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현업에서 훨씬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가 등급은 S부터 C까지 나뉩니다. 90점 이상이면 S, 5060점 되면 B 등급 정도죠. 중소기업의 1차 목표는 바로 B입니다. 이게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B만 받아도 동종업계 상위 30%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도 피하고 정부 지원 사업 가점도 챙기기에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50점 미만인 C 등급은 대기업 협력사에서 탈락할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적인 첫 번째 목표는 B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S 등급을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B부터 착실히 다져가는 게 전략입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입니다. 정량은 수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 사용량, 산업재해율 같은 숫자들 말이죠. 정성은 시스템입니다. 환경 경영 목표가 있는지, 안전교육 일지가 있는지 같은 거죠.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ISO 같은 인증이 있으면 가점을 받고 법을 어기면 감점이 됩니다. 간단하죠? 즉 평소에 안전관리 잘하고 환경관리 기록을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점수 획득의 왕도입니다. 등급별 혜택은 확실합니다. A 이상이면 정책 자금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공공조달 가점도 큽니다. B 정도만 되어도 대기업 공급망 평가에서 안정권입니다. 만약 B 등급 이하로 나오면요. 빨리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대기업 협력사 자격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개선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3단계 로드맵을 말씀드립니다. 1에서 3개월은 기초 확립기입니다. 자가 진단표를 다운로드해서 우리 점수를 확인하고 ESG 담당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3에서 6개월은 체계화 단계로 ISO 인증 하나 받고 온실가스 배출량 처음으로 측정해 봅니다. 마지막 6에서 12개월은 고도화 단계입니다. 이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본격적인 평가를 신청하는 거죠. 무리하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마세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나중에 뒤집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60일 안에 점수를 확 올리는 퀵윈 전략 톱5입니다. 1위는 환경방침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이거 일주일이면 됩니다. 2위는 ISO 9001 인증받기. 이미 있는 회사 많으시죠? 3위는 전기료 고지서 보고 탄소 배출량 처음으로 계산해보기. 4위는 안전교육일지 작성. 5위는 ESG 담당자 명함이라도 하나 파서 공시하기. 정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만 챙겨도 점수가 쑥쑥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당장 1위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업 규모별로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50인 미만 소기업은 비목표로 기초체계 구축이 우선입니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라면 A등급을 목표로 관리 시스템을 정교화해야겠죠. 기억하세요. B만 받아도 여러분 회사는 동규모 기업 중 상위 30%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딱 우리 규모에 맞는 목표 점수를 잡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ESG 경영의 성공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자가 진단을 시작해 봅시다. KESG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거기 61개 항목이 쫙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건 O, 안 하는 건 X를 하세요. 합산 점수를 내보면 예상 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부족한 영역을 우선순위로 뽑아서 개선 계획을 짭니다. 이 4단계만 거치면 우리 회사의 ESG 로드맵이 저절로 나옵니다. 복잡한 컨설팅 비용 쓰기 전에 일단 엑셀 파일 열어서 OX부터 체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50%는 성공한 겁니다. 담당자 여러분, 지금 당장 모아야 할 자료 목록입니다. 전기가스용수 사용량 3년치, 폐기물 처리 내역, 산업재해 현황,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부서별로 요청해서 한 곳에 모으기만 해도 ESG 대응 업무의 절반은 끝납니다. 어떤 자료는 즉시 구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측정 같은 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 난이도별로 나눠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확보하세요. 이 목록을 사진 찍어 두시고 오늘 퇴근 전에 우리 팀원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역할 분담도 확실해야 합니다. 경영기획팀은 ESG 총괄을, 시설팀은 에너지와 환경을, 안전보건팀은 산업재해를 맡아야 합니다. HR팀은 고용 비율을 챙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서 간의 협업입니다. ESG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회의 때 ESG 항목 하나씩 나눠서 담당 부서에 숙제 내주세요. 환경팀장님, 이번 달엔 용수 재활용률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씩 분담하는 것이 ESG를 일상 업무로 녹이는 비결입니다. 오늘 당장 일주일 내로 할 5일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날엔 자가 진단표 다운로드, 둘째 날엔 전기가스 데이터 정리, 셋째 날엔 담당자 지정해서 경영진 보고, 넷째 날엔 ISO 인증 있는지 확인, 다섯째 날엔 목표 등급 설정. 이렇게 딱 5일만 투자해보세요. 다음 주 이맘때쯤엔 우리 회사의 ESG 로드맵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 당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부터 받으세요. 지금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 ESG를 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KESG는 정부가 만든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둘째, 4개 영역 61개 항목이다. 셋째, 비가 중소기업의 훌륭한 목표다. 넷째, 정량 60%, 정성 40%다. 다섯째, 퀵윈 전략으로 점수를 빠르게 올리자. 여섯째, 자료 수집이 ESG 대응의 시작이다. 어떠신가요? 이 6가지만 기억하면 ESG도 별거 아니죠? 막막했던 게 좀 풀리시나요? 자, 이제 이론은 끝났으니 여러분의 회사에서 바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자가 진단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우리 회사의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답변 달아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ESG, ISO, 탄소중립, DX 통합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ESG 경영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